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네카라 900 온라인반 수강 중인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과제 주제로는 이디야 커피는 가끔 스타벅스 매장이 위치한 곳에 매장을 위치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고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이디야 회장은 이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서울시 스타벅스 매장의 이름과 주, 구 이름을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해 두세요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는 구를 선택하는 화면까지 셀레늄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별 매장 위치는 뷰티풀 숲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자라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자, 스타벅스 링크를 접속하여 내가 가지고 싶은 이제 정보에 대한 HTML 분석을 진행하여 매장 이름, 주소, 구 이름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역 검색을 하고 서울 전체를 클릭하여 F12번을 누릅니다. F12번을 누르면은 개발자 도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 정보와 주소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정보가 여기 어, li 태그가 각 지점마다 구분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렉걸리. 네. 네, 그래서 li 태그 안에 속성 정보로 이제 데이터 랭트랑 그다음에 데이터 롱트라는 이제 각 지점의 위도 경도 정보가 기입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매장 이름 그다음에 매장 주소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HTML 코드를 분석하여 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매장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구 정보와 위도 경도 정보라고 정의 후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래 코드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이제 셀레늄 데이터 수집을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도 경도 좌표와 그다음에 주소 이름이랑 그다음에 구정보 그다음에 가게 이름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온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키고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문제 2번은 서울시 이디야의 매장 이름과 주소, 구 이름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해 두세요라는 문제였습니다. 방법론으로는 이디야 매장을 검색 주소란에 구를 검색하여 그 안에 나온 매장 내역을 뷰티풀 숲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디야에서 구 매장 이름, 구 주소를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지 HTML 코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디야 링크에 들어가시면 매장 찾기, 그 다음에 매장 검색에 주소를 누르고 검색할 이제 서울시 구를 검색할 서울시 구를 검색하는데 HTML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서울 강남구부터 검색하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시면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어,
li 태그로 이제 각 매장을 구분했고 그 안에 dl 태그가 있고 dl 태그 밑에 dt 태그와 그다음에 dd 태그로 이제 매장 이름, 주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와 다르게 매장의 위도, 경도 정보는 HTML 코드에 기입되지 않아 이 부분은 추후 구글 API나 카카오 API나 네이버 API를 통해 이디야 좌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어, 제일 먼저 스타벅스에 기입, 스타벅스에서 기입된 서울시 구 정보를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셀레니움으로 이디야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주소 검색 버튼을 X패치로 설정 후 클릭을 하였습니다. 주소 검색란에 infobox라는 변수를 설정해 서울 강남구 또는 서울 노원구 등 서울이라는 키워드에 구루가 검색할 수 있게 주소 입력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input 박스를 검색란을 잡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서울의 강남구, 서울의 노원구라는 검색할 수 있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온 페이지를 이제 뷰티풀 숲으로 받아서 이제 매장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 후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 후 CSV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수집 단계였고 이제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앞에서 결과를 가지고 이디야 커피와 스타벅스 매장이 근처에 있는지 분석이라는 주제이며 저는 이디야 커피는 과연 스타벅스 주변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도 정보를 물리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폴리움으로 시각화를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화나 물리적 위치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이제 매장의 위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위치 정보가 있지만 이디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디야 매장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스타벅스 주소에 들어가면은 해당 주소가 카카오 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디야 매장도 카카오 맵 API를 활용해 경도 정보를 가져오도록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카카오 API를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블로그에 올려주신 코드를 활용했으며 이 코드가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벅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열의 데이터의 주소를 검색해 좌표 정보가 카카오 API를 호출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같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 카카오 API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레지넷 API 키라는 변수를 넣고 이 안에 이제 카카오 레지넷 API 키 값을 이제 이 넣어줘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요청을 하면 쉽게 카카오 맵에 대한 API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기능 중에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위치 정보를 반환해주는 기능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카오 API를 활용해 이디야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전에
이디야에서 수집된 정보가 정말 잘 가져온 정보인지 의심을 해봤고 거기서 발견된 정보로는 서울, 네, 여기, 그리고 여기, 네, 서울, 이제 강남 YMC점에서 주소는 서울 강남구 노현동으로 디테일한 정보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주소에 숫자 정보가 있다면 true, false를 기입해 주소 정보에 번지수가 기입되지 않는 주소에 대해 추출하였고 추출된 데이터는 다른 주소와 달라서 정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잘못 기입된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해서 이제 true와 false를 내보내 저희 조건문을 통해서 이 부정을 통해서 부정을 통해서 잘못 기입된 주소 정보를 뽑아냈습니다. 어, 그래서 전 카카오 맵을 활용해 서울, 서울 강진구 구이동 동서울 터미널점이란 이디아라고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 해당 지점의 주소를 명확하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할 때 이제 이상 데이터가 약 20개였고 그 20개에 대해서 손수 한 개씩 수정해도 됐지만 우리는 셀레니움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카카오 맵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 후 첫 번째 나오는 결과가 맞는 주소라고 판단하여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게 자동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목록이 수정된 목록이고요. 네, 이렇게 여기가 수정된 목록이고 그다음에 이 주소와 주소 지번을 더해서 이제 정확한 주소로 정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주소에 대한 이상 데이터를 1단계가 처리가 완료됐고 이제 카카오 API를 호출해 해당 주소에 대한 좌표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API를 검색하다 보면 2층, 아니 3층, 1층, 2층 등 세부화된 주소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입 시 카카오 API에서는 빈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 층이라는 정보와 3일동 등 가로 안에 들어가는 동 정보도 제거하고 주소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는 이제 동 정보와 그다음에 층 정보를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여 카카오 API를 통해서 검색을 했지만 주소가 없는 데이터가 3건이 발생했다라고 프린트 문이 출력됐습니다. 이 3건이 왜 카카오 API를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주소가 확실한 주소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고 또한 이디야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주소를 확인했을 때 카카오 맵에서 보여주는 맵과 다른 곳에 배치가 돼 있어서 해당 데이터는 삭제 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정제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타벅스 데이터와 이디야 매장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디야 매장을 불러오고 스타벅스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가설 정보가 이디야 커피는 과연 스타벅스 커피 주변에 위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리엄으로 스타벅스와 이디야 매장을
위치 정보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어이, 됐다. 네. 시각화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전체를 시각화했기 때문에 몇몇 데이터는 이디야가 스타벅스 주변에 위치한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각 구에서 카페 매장의 중심점을 구하고 구에서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중심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에 대해서 어, 평균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집계된 결과를 가지고 각 구의 중심 매장 좌표를 시각화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보기가 편해졌고 이제 시각화된 결과를 살펴보면은 지도상에서 몇 개 구마다 한 블럭 또는 두 블럭 안에 스타벅스와 이디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이디야 매장이 스타벅스 매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가설을 타당성 있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야 매장과 스타벅스 매장의 실질적인 거리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된 패키지는 하버사인이라고 해당라고 하며 해당 패키지는 위도, 경도, 미경도 데이터 값을 이용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패키지를 통해 어, 실질적인 거리 차이를 살펴보면 각 구마다 이디야와 스타벅스의 거리 차이는 평균 632m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디야가 평균적으로 632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632m라는 거리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 숫자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그램과 박스 플랫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도그램과 박스 플랫에서 특정 구들은 이디야 매장과 스타벅스 매장의 거리 차이가 먼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계급이 300 구간에서 빈도가 제일 높았고 실질적인 거리 차이가 멀어질수록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값보다 중간값이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디야와 스타벅스 매장의 실질적인 거리 차이는 587m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나온 거리가 이디야에게 나온 거리가 사람들에게 이디야 매장이 스타벅스 매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타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디야 매장과 스타벅스 매장의 경향을 보고 서로 비슷한 경향이고 각 구마다 거리도 비교하여 가설이 타당한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다 이디야와 스타벅스의 밀집도를 비교하기 위해 그룹 바이를 통해 각 구마다 이디야 스타벅스 매장 수를 카운트를 했고 해당 자료를 시각화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서 스타벅스 또는 이디야 매장 수가 제일 많은 구를 이제 해당 매장에 나누어 값을 0에서 1 사이로 변환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각 구마다 이디야 매장 수와 스타벅스 매장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매장 구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구와 이름을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계된 결과를 가지고 스타벅스와 이디야에 대해서 이제 값이 0에서 1 사이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맥스 값을 나눠서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각화를 했을 때 잘 안 보인다.
시각화를 했을 때 스타벅스는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밀집이 매, 아, 매, 아, 중심가에 매장이 밀집도 높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이디야는 스타벅스와 유사하게 중심가에 배치가 많았지만 스타벅스에 비해 밀집도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스타벅스와 이디야 매장의 공통적인 성향을 뽑아내기 위해 이제 서로 밀집도를 곱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도를 서로 곱하고 그리고 이 공통적인 성향의 밀집도를 그렸을 때 두 매장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매장을 배치하는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실질적인 이디야와 스타벅스 매장의 거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스플라 75% 영역이 지난 구와 25% 영역보다 작은 구의 특징을 파악해 두 매장의 거리가 587m 차이지만 사람들이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 후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75% 영역이 진안구는 구로구, 그 다음에 금성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가 있으며 이때 네, 거리 차이는 약 1km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5% 영역보다 작은 구들은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로 약 300m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거리 차이를 표준화시켜 지도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코드는 표준화시키는 코드입니다. 네, 이 시각화를 해봤는데 그 결과 거리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0에 가까워서 흰색으로 표현되었고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구들은 색이 진한 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흰색으로 표현된 지역들은 이디야 매장과 스타벅스 매장이 300m로 가까운 구들이며 이 구들의 특징을 보면 그림 3에서 봤던 스타벅스와 매장 스타벅스 매장과 그다음에 이디야 매장의 개수에 대한 공통적으로 밀집도가 높은 구를 봤던 정보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동류가 많은 중심가로 이동하다가 스타벅스를 보고 몇 분 안에 이디야를 볼 수 있어서 이디야 매장이 스타벅스 매장 주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반대로는 이제 유동 인구가 적고 중심가가 아닌 스타벅스 매장의 밀집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경우 중심가와 멀어져도 균형 있게 밀집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구들에 대해서는 스타벅스와 미디어 매장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는 스타벅스 매장의 경우 중심가의 밀집도 높게 배치되어 있고 특히 스타벅스는 도로가 앞에 매장들이 배치되어 있다. 반대로 이디야의 경우 스타벅스와 유사하게 중심가의 밀집도가 높게 배치되어 있지만 스타벅스와 다르게 중심가가 아닌 구도 적절히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인 두 카페의 거리 차이는 약 587m이지만 중심가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구일수록 약 300m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고 중심가에서 먼 카페일수록 1km 정도 멀리 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디야와 스타벅스는 중심가일수록 근처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두 카페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디야 매장이 스타벅스 옆에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